시어머니의 숨겨진 가족 비밀,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다. 처음엔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. 뭔가 이상하다고, 뭔가 낯설다고. 같은 집에서 몇 년을 살아왔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어딘가 한 발짝 떨어진 느낌이었다. 나를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. 그저 늘 묘하게 피곤한 눈빛.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뭔가를 꾹 눌러 담은 사람. 그날도 그랬다.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들려온 속삭임에 걸음을 멈췄다. 우리 딸, 제발. 몸에서 떠나줘, 제발. 그 말에 전신이 얼어붙었다. 딸. 남편은 외동이다. 내가 아는 한 시어머니에겐 딸이 없다. 그런데 몸에서 떠나달라니?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? 누가 누구 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지?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혹시 어머님 예전에 딸 있으셨어?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우린 점점 불안해졌고 알 수 없는 느낌에 휩싸였다. 그로부터 며칠 뒤 비 오는 밤, 유난히 조용했던 집안. 시어머니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.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. 무겁고 낮고 낯선 목소리. 분명히 혼잣말인데 누구랑 대화라도 나누는 듯한 어조. 나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.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열었다. 방 안엔 시어머니 혼자였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말을 하고 있었다. 그 표정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다. 아직 떠나지 않았네. 그 아이 몸속에 아직 있는 거지? 근데 이젠 그만해야 해.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. 눈이 마주쳤다.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갑자기 들린 목소리. 다시 몸으로 돌아가. 남편이었다.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.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차가웠다. 나는 뒷걸음질 쳤고 문득 어떤 감각이 내 몸을 지나갔다. 찬 기운, 끈적한 기운. 그리고 낯선 기억 하나가 스쳐간다.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. 그 여자는 울고 있었다. 그리고 낡은 병원의 침대. 곁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. 그 장면은 내 것이 아니었다. 그건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었다. 다음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. 네 몸에 그 아이가 들어와 있었단다.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. 내 딸, 널 통해 다시 돌아오려 했던 거야. 하지만 난 그 아이를 보내기로 했어. 이젠 너로 살아가게 할 수 없어. 그 아이도 떠나야 할 시간이야.
나는 그제야 알게 됐다. 내가 몇 년 전 겪었던 설명할 수 없는 몸살과 공황 발작, 잦은 기억 장난과 악몽들. 그 모든 게 그냥 병이 아니었다는 걸. 시어머니는 오래전 죽은 딸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고, 내게 그 아이가 깃들 수 있도록 아주 오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. 그리고 나는 그걸 모른 채 그 아이의 꿈을 꾸고 그 아이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. 시어머니는 며칠 후 홀연히 사라졌다. 편지 한 장만 남기고. 내가 너무 욕심냈어. 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뻔했지. 미안하다. 부디 날 용서해다오. 난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. 남편은 어머니를 찾으러 급히 나간다. 시어머니는 괴물이었나? 그저 누군가의 엄마였구나.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가장 슬픈 사랑을 안고 있던.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 대신 진짜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간다. 그리고 가끔씩 흰 원피스를 입은 아이의 웃음을 떠올린다. 그건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그녀의 표정일 거다. 부디 편히 쉬세요.